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사권과 자산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농수축협 조합장만큼이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편법으로 사선 연임을 하기 위해 90대 대리 후보를 내세웠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6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3선 연임을 하던 전 이사장 강모 씨가 지난 1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퇴하면서 현재 이사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출마자는 53살 김성채 후보와 92살 김모 후보. 그런데 최근 강 전 이사장이 편법으로 사선을 하기 위해 92살 김모 후보를 대리로 내세우고 다른 후보에겐 사퇴 압박을 넣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는 강 전 이사장이 대리 후보를 거쳐 다시 이사장을 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김 이사장을 예차로 잠깐 한 1개월 정도 그때 이사장을 하고 사퇴를 쓰고 또 나가가는 걸로 그때 이사들 중에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퇴를 쓴 거야.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강모 씨처럼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면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당선되는 방식을 반복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연임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나가 안 오면 그러면 자네를 나가 책임지고 물려줄 거니까 이번에 그냥 자네가 양보를 하소. 우리 금고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사여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92세라는 정말 저희들이 모셔야 할 어르신을 어떤 꼭두각시처럼 내놓으셔가지고. 한편 논란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은 강 전 이사장과 김모 후보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녹취록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한 다음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기준에 맞는 후보지를 조사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할 계획이며 오는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피시설을 지하화한 용인시 수지 레스피아를 방문해 도심 속 융복합 문화체육시설과의 접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전라남도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오늘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례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희생자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 자녀 등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일은 정부의 진상조사가 끝나는 내년 10월로 지급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라남도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매실 농가의 판로 확대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광양시가 보육시설과 학교에 매년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매실을 설탕에 절여 만든 매실청입니다. 매실 수확이 시작되는 매년 5월부터 넉 달가량 광양시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0여 곳에 1리터짜리 2만 400병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급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부담입니다. 매실청 원액과 생수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학생들이 마실 음료를 직접 만들어야 하고 컵 사용량이 많다 보니 설거지거리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름철에 학생들을 위해 얼음까지 직접 만들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랭컵에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세척해가지고 열탕해가지고 소독해야 돼서 저희들 일이 그만큼 또 많이 생겼잖아요. 매실 음료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면 급식 노동자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지만 매실청 공급업체 13곳 가운데 생산시설을 갖춘 곳은 단 3곳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다면 그 매실 음료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광양시는 매실청 공급업체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을 건립하거나 개별 업체의 생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민협이 민주당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과 당원 입당 거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 완화를 대가로 권리당원 입당을 거래하려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주당 차원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현장 안내를 겸한 확인 절차를 벌이고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문제 해결 과정에 특정 정당 입당 강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고지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 유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양경제청은 다음 달 중국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1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전략산업 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8월부터는 중국과 독일 등 해외 투자 상위국을 방문해 투자 설명회를 6차례 이상 열고 2차 전지 관련 기업 유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랜 불황에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 소식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인상이라 더 그런데요. 취재해보니 광주시가 그간 택시 신차 교체 비용으로 140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시작됐는지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 북구 광주역 앞,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사들은 코로나 여파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대안수단이 등장하면서 택시 이용객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비단 그 이유 때문일까? 국토부가 산정한 광주 지역 택시 적정 공급 대수는 6,700여 대, 하지만 면허 대수는 8,200여 대에 달합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1,400대의 택시가 더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로서는 택시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대수를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른바 선진화 사업, 하계 유대외 개체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교통약자 이용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법인 택시가 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때 대당 300만 원을 2012년부터 지급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급된 세금은 법인 택시의 113억 원, 개인 택시의 28억 원 등 140억 원이 넘습니다. 아직 2천여 대의 개인 택시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아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 안 돼서 운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피해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광주처럼 신차 택시 구입에 혈세를 쏟아붓는 지자체는 전무합니다. 인천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혜택도 150만 원에 그칩니다. 택시가 이제 준 대중교통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시민 편의는 찾아볼 수 없는 택시 선진화 사업. 누구를 위한 혈세 지원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양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노선에 컨테이너 선박이 추가 투입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과 동남아를 오가는 노선에 1700TEU급 선박 한 척이 추가로 투입되고 일본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등의 기항에
환적 화물 처리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 달성을 위해 6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000명과 18,000명이 늘면서 3개월째 늘고 있습니다. 나눔과 소통의 장인 여수벼룩시장이 다음 달 1일 거북선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여수시 OK 통합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요. 신청한 시민 누구나 중고, 의류, 도서, 장난감 등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시내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친절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번 교육은 운수업체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강사가 승객 응대와 소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종일 구름 많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갔지만 그래도 낮 최고 기온이 순천 18도로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서 13에서 최고 15도에 머물 예정인데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일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1mm 내외로 매우 적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7도, 순천 4도, 광양 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3도, 순천 1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비와 함께 최고 3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고 주말에는 다시 맑아지겠고요. 월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만든 목포 화장장, 현재 민간의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들여 보수 정비를 하는 시설인데다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돼 있어 10년 안에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데 왜 위탁 운영하는 걸까요?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장 등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데 목포시가 쓴 예산은 124억 원. 목포시 화장장의 연간 수익은 평균 15억 원으로 8년을 운영하면 혈세로 투입된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포시는 그런데 2015년 이후 줄곧 민간업체에 화장장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37년을 계약했습니다. 37개월을. 세금으로 건립된 화장장은 목포와 순천, 여수와 광양, 해남 등 전남의 5곳인데 대부분 직영 운영 중입니다. 2019년 문을 연 서남권 광역 화장장, 해남과 완도, 진도군의 광역 사업으로 추진돼 첫 해 8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 작년에는 4억까지 늘었습니다. 목포시와 달리 자치단체가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 관리가 가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종사자의 복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목포시처럼 위탁 운영 중이지만 운영 주체는 민간업체가 아닌 화장장 인근 마을 주민의 협의체입니다. 발생 수익은 모두 광양시가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고 대신 인건비 등 화장장 운영비를 광양시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수익 등 운영 전반을 위탁업체에만 맡겨놓은 목포시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그 주민협의체 해가지고 그 운영을 준다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 세입수로 들어오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 전기, 가스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화장장 짓는 데 혈세를 쓰고 운영은 민간에 맡겨놓은 채 해마다 시설 유지 보수에 또다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목포시. 화장장 위탁 기간 종료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화장장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여수에 닿는 전라선 SRT, 이르면 여름 성수기부터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라선 SRT를 추석 연휴 전 투입하고 여름 성수기부터 운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김회재 국회의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영하고 있어 수도권 동남부와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과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 관광객 1억 명 유치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것으로 출향 인사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팝 콘서트와 관광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행사에 이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 페스티벌과 캠핑 관광 박람회 등을 추진해 관광객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국내 법인 MH 파워시스템즈 코리아가 미쓰비시 중공업에 지급해야 하는 거래 대금을 양금덕 할머니 등 2명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기존의 현금화 절차 대상이었던 특허권 등과 다르게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기록한 두 번째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백서가 행정적인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수록한 첫 번째 백서와는 다르게 재택치료와 입원 병상 확보, 일선 의료진들의 이야기 등 보건 의료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발간한 백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매뉴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협력사 직원 자녀를 장학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